후킹은 당기는 팔에 손가락을 활줄에 거는 동작입니다. 후킹의 상태에 따라서 활을 당기는 동작부터 릴리즈하는 동작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된 후킹이 이루어져야만 당기는 팔의 동작이 끝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힘만 가지고 안정되게 후킹을 하고 있어야만 원활한 홀딩과 익스펜션에 이어서 안정된 릴리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후킹의 모양과 활줄의 위치, 후킹하는 손가락의 힘, 그리고 풀리는 후킹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맨손으로 후킹의 모양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일정하게 활줄에 거는 연습을 합니다. 손목과 손등 그리고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일직선으로 만든 후에 두 번째 마디를 구부려주면 기본적인 후킹의 모양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후킹하는 손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검지와 나란히 놓고 앵커할 때 검지와 함께 턱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끼손가락도 후킹하는 손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단 이때 새끼손가락을 너무 많이 구부려서 당기게 되면 약지손가락과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리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킹한 손의 손등과 손목 그리고 팔과 팔꿈치까지 항상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당기는 힘의 방향이 안정되고 또 다음 동작으로의 연결도 원활하게 됩니다. 활줄을 손으로 움켜쥐며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또는 움켜잡지는 않더라도 손가락을 많이 감아서 후킹을 해도 손등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손 전체와 특히 손가락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빠르고 부드러운 릴리즈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후킹에서 손등이 안으로 들어가고 손목이 밖으로 나오면 팔 전체가 아닌 손목을 이용하여 드로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기는 팔에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고 연결하는 힘의 방향성도 나쁘게 되어 릴리즈까지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킹에서 활줄에 손가락을 거는 위치는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첫 번째 마디에 거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지나치게 깊게 걸거나 또는 너무 조금 거는 후킹의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기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킹하는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 활줄을 걸고 있을 때 후킹하는 힘의 대부분은 손가락 둘째 마디 부분에 의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 마디 부분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는 후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디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손끝 쪽으로 활줄을 걸면 릴리즈에서 활줄을 좀 더 빠르게 풀어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당기는 힘에 의해 활줄이 손끝으로 밀리면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마디보다도 덜 걸리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손끝으로 힘이 몰리면서 둘째 마디의 힘이 약화되어서 후킹의 형태가 풀리게 되고 손끝은 경직되게 되어서 부드럽고 깨끗한 릴리즈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인 위치보다 마디를 약간 벗어난 위치에 조금 더 깊게 손가락을 걸게 되면 손가락 둘째 마디 부분의 힘을 더 강하게 지탱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더 안정된 후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깊은 딥후킹이 되면 릴리즈를 할 때 손가락을 먼저 풀어주는 동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릴리즈 타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상적인 후킹의 위치는 검지와 중지를 첫 번째 마디보다 더 깊게 걸고
약지는 첫 번째 마디나 그보다 조금 덜 거는 것이 권장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핑거탭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가락으로 활주를 걸어 후킹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후킹 감각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핑거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킹하는 손가락마다 가지고 있는 힘의 강약이 다릅니다. 검지가 다른 두 손가락보다 힘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세 손가락 간에 적절한 힘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킹할 때 검지와 중지에 중점적으로 손가락의 힘을 배분하고 약지는 중지를 보조하여 검지와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킹에서 활주를 걸고 있을 때 중점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손가락 둘째 마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후킹의 모양이 풀리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어 버틴다거나 또는 손 전체에 힘을 주어서 활주를 움켜잡는다거나 하면 경직된 후킹이 되면서 유연한 릴리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킹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만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유연한 후킹의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후킹 형태를 만들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걸고 유연하게 손가락의 힘을 사용하는 감각과 후킹한 손가락 간의 힘의 균형을 익히는 연습을 합니다. 후킹할 때 손가락을 활줄에 감아서 후킹을 하거나 또는 손가락을 얕게 걸고 둘째 마디를 구부려서 감으면 드로우를 하면서 감았던 손가락이 풀리면서 안전된 후킹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풀리는 후킹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약지의 풀림입니다. 약지 손가락이 근본적으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손가락 관절의 힘이 약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검지 손가락을 너무 깊게 걸거나 또는 팔꿈치의 위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도 약지가 풀리기 때문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에 거는 위치와 힘을 적절하게 맞추고 동시에 팔꿈치의 위치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약지가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약지가 풀리는 경우에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약지를 더 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감은 손가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풀린 상태의 불안감만 느끼지 않는다면 풀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상태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킹이 풀리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후킹할 때 활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감아서 후킹을 하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손가락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항상 완전한 후킹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서 활줄을 걸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활줄에 걸면서부터 활줄을 놓는 릴리즈 순간까지 후킹한 손은 세밀한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면서 당기는 힘을 안정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후킹 때문에 우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고 안정된 홀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의도하는 릴리즈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르고 안정된 후킹이 완전한 릴리즈를 만들어내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